띵절. 우리 딸이랑 통화를 해야겠어. 긴장감이 흐르는 취조실. 전화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남자. 난데 그 애는 잘 있지?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짜증나네. 그 애를 그냥 지금 죽여버릴 수 있겠냐 생각. 우리 혜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만두자. 내가 너 죽인다. 그리고 잠시 후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죠. 아빠! 혜원아.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하나 봐. 살려줘. 하자. 혜원아. 여보세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전라북도 군산의 금강 하구뚝 이곳에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며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것도 온몸이 6조각으로 토막나 발견된 사체엔 한쪽 팔마저 사라져 있었는데요. 움푹 파인 뱉고 적당히 나 있는 채모.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수사대 부검이인 이 남자 강 교수, 민영상 같이 하지. 그리고 형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신참 여형사 민형사는 사체를 부검하기 시작했죠. 사체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단서지. 경찰대학에 다니던 시절 민형사는 강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공부해왔던 만큼 늘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사체의 코와 입, 귀 속에서 화강암 성분의 흙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 그들은 범행이 레미콘 공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만금 공사로 군산 앞바다에 레미콘 공장이 엄청 들어섰잖아요. 군산에 있는 모든 레미콘 공장을 샅샅이 뒤져. 그들은 그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조사 끝에 보란듯이 꽂혀진 사체의 나머지 팔 한쪽을 찾게 되죠. 예쁘다. 현장 자료들을 들고 강 교수를 찾아간 민형사. 따님이 아직도 미국 유학 중이신가 봐요. 강 교수에겐 현재 유학 중인 하나뿐인 소중한 딸 혜원이 있었습니다. 내일 완전히 귀국해. 13년 만에. 좋으시겠어요. 현장 사진. 강 교수는 13년 만에 귀국하는 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번 살인사건을 마지막으로 맡게 된 것이었는데요. 팔 한쪽만 이곳에 놔뒀을까요? 범인은 일성 레미콘에서 살해를 했고 인근 군산 앞바다에서 사체를 토막냈어. 그는 민형사가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범인이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유추해냈죠. 살인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범행에는 이유가 있다. 강 교수의 조언을 들은 뒤 민형사는 범행 장소와 사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아이러브 비너스라는 환경단체는 최근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아이러브 비너스라는 환경운동단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책은 아이러브 비너스의 단체장인 이성우가 쓴 환경 에세이입니다. 금강은 미의 여신 비너스님의 화신이다. 특히 아이러브 비너스의 단체장인 이성호가 쓴 책에는 그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금강이 6갈래로 절단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척추성 소아마비로 하지기능 4급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의 형태와 지팡이 자국을 토대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성호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죠. 이성호 씨예요? 누구시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절 잡으러 오셨어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금강하구뚝의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후 아버지는 뇌출혈로 사망했고 누나는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에겐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는 듯 했는데요. 한편 그 사이 딸의 귀국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강 교수. 강민호 박사님? 그런데 이거 이성호 씨가 박사님께 전해드리랍니다. 어떤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름 아닌 납치당한 딸 혜원이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죠. 나 다음 주 목요일에 갈 것 같아. 잠시 후 사체 발견 장소에서 찍힌 족적과 당신의 족적이 육안으로 봐도 일치하네요. 잘하셨습니다. 범인 잡으셨어요. 이성호의 자백에 난리가 난 경찰들과 교수님, 범인 잡았어요. 민형사의 전화를 받고 사건의 범인이 이성호라는 이름의 환경단체장이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된 강 교수는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가는데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너 누구야? 제가 누군가가 중요한가요? 따님 목숨이 중요하죠. 원하는 게 뭐야? 대한민국 최고의 부검인 딸을 개새끼. 저 얘기 다 안 끝났거든요. 그는 딸 혜원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저를 이 안에서 3일 안에 빼줘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넌 자백했잖아. 증거물만 찾으면 넌 끝이야. 따님도 끝일 텐데. 도대체 그는 누구길래 왜 이런 짓을 꾸미는 걸까요? 너 도대체 누구야? 날 알아? 따님이 아주 이쁘게 잘 자랐던데요. 이것저것 다 제쳐두고 딸을 살려내기 위해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듯한 강 교수는 성님, 욕보정 어쩐 일이요? 사체 절단 도구 찾았다고? 먼저 첫 번째 증거물인 사체 절단 도구를 확인하러 가는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댕댕이의 몹쓸 짓을 해버리고는 예, 성님. 지금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사이 톱에 묻어있는 피를 댕댕이 피로 바꿔치기 하며 증거물 조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민정사,
문땀을 이렇게 흘려요? 잠깐 얘기 좀 하지. 민영사에게 야부리를 털기 시작했죠. 이성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왔던 것 같아. 자백에다 범행 도구까지 발견됐는데요. 사체를 보란듯이 펼쳐놓고 순순히 자백까지 했다. 너무 쉽지 않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는 강 교수. 우리 딸이랑 통화를 해야겠어. 그리고 다시 이성호를 찾아가는데요. 전화해. 딸이랑 먼저 통화를 해야겠다는 강 교수의 말에 그 애를 그냥 지금 죽여버릴 수 있겠냐 사람. 우리 혜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만두자. 이성호는 아예 그를 가지고 놀며 농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혜원아!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하나 봐. 살려줘. 하자! 혜원아! 여보세요! 널 내보내주면 우리 혜원이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거 어떻게 믿어? 어차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강 교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선 어쨌든 그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침착하게 살해 도구의 행방을 묻죠. 살해도구 어딨어? 두 분 해결하셨나 봐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머리 내려친 흉기 어딨어? 이제 단서 조작에 확신이 서신 모양이에요. 협조는커녕 이상한 소리를 씨부리기만 했는데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내가 오나를 왜 죽였을까? 기억을 잘 더듬어 봐요. 그리고 그 사이 사람의 피가 아니요?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감식 결과 딴 사건 다 제껴두고 증거부터 찾아. 선생님, 무검소견서 좀 받으려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 하지만 강 교수는 핑계를 대고는 지금 다들 살해도구 찾으러 나갔어요. 살해도구? 경찰이 살해 도구를 찾으러 이성훈의 집으로 향했다고 하자 선수치기 위해 황급히 이성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 사진엔 납치된 딸의 사진을 전했던 박평식이 이성호와 함께 찍혀 있었죠. 제가 박사님께 전해드리랍니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 강 교수는 잽싸게 몸을 숨기지만 털은 자국도 있고 크기 모양도 비슷하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결국 증거물은 경찰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편 강 교수의 집으로 향한 민영사는 상처를 입은 댕댕이를 발견합니다. 왜 이래? 메스 같은 걸로 구웠는데 고의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성우랑 평식이 아니야? 그 사이 발견한 사진 속 이성호의 옛날 집으로 향한 강 교수. 그는 그곳에서 이성호가 그토록 생각해보라던 그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요. 강 교수는 다시 이성호에게 찾아갑니다. 그 재판 때문이니? 그래서 오은할 죽인 거야? 이제 생각났어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떠올랐다고. 난 부검 결과에 따라서 증언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자신은 부검 결과에 따라 증언했을 뿐이라고. 살해도구가 발견됐어. 살해 도구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경찰 손에 살해 도구가 넘어간 이상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 그렇게 진작에 살해도구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해줬으면 되잖아. 그건 박사님이 알아서 하셨어야죠. 따님에 대한 애정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무슨 수로 널 내보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박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의미심장한 말만 남겼죠. 잠깐만. 사람의 피가 아니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민영사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를 찾아왔는데요. 왜 단서를 조작하신 거예요? 강민호 박사님, 당신이 공무집행 방해 및 범행 공탈. 혜원이 납치됐어. 이성아 구속되면 우리 혜원이 다신 못 봐. 대체 이성호가 왜? 부탁이야. 황급히 과거 그 재판과 이성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 민영사. 야, 그거 정말 안 돼. 오한 1등급 클래스 파일이야. 헤어진 예대인 좋다는 게 뭐야? 그런 말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튼 민영사는 좋은 헤어진 옛 애인을 통해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죠. 고위층 자제들이 연관돼 있는 사건이야. 집단 강간으로 기소됐는데 증인으로 오은하. 무죄 판결된 사건의 피해자가 이성호의 누나 이수진이었다는 사실과 그 증언자가 오은하였던 사실. 그리고 국가수 부검의 강민호 박사. 그 재판 때문이야? 민영사는 이성호를 찾아가는데요. 강 박사님은 부검을 통해 나온 사실만 얘기한 것뿐이야. 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분이야. 존경. 혜원이 어딨어? 그거 아세요? 과거는 잊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찾으시죠? 그가 건네주는 진짜 살해도구. 한편 그 사이 강 교수는 또다시 어쩔 수 없는 끔찍한 짓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애인은 지랄. 오은하가 생전에 일하던 술집 동료인 아리를 이용해 주작을 시도하려 했죠. 이 남자는 오은하가 생전에 만났던 민병도라는 쌍놈 새끼. 그녀는 그를 꼬셔 뜨밤을 보내고 얼마나 해대고 다녔으면 이게 다예요? 그의 체액을 받아내 강 교수에게 전해주는데요. 수고했어. 돈 때문에 하나. 그리고 그는 전달받은 그 체액을 들고 부검실로 향한 뒤
죽은 오은하의 사체를 휘저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액을 사체에 넣어 부검 소견을 주작한 뒤 풀어나게 하려는 수작이었죠. 이성호 씨는 강압 수사를 당했습니다.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거짓으로 자백했다는군요. 이걸 경찰한테 넘겨. 경찰한테 이게 있다면 경찰들이 이것만 믿고 딴짓을 안 하는 사이에 박사님이 절 빼주시겠다. 자백을 번복해. 그리고 경찰들이 지팡이 얘기를 꺼내면 그런 지팡이를 쓰는 사람이 저 하나뿐입니까? 이후 이성우는 강 교수의 말대로 진술을 번복해버리고 이성호가 범인이 아니라고요? 오은하 사체에서 극히 소량의 정액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2차 부검에서 발견된 주작된 체액을 빌미로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 부검 소견서가 2개야. 그 사이 민영사는 설마 교수님이 위증을 했단 말이야? 사실 강 교수가 그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기막힌 게 또 하나 있다. 그 사건 피의자 3명 모두 죽었어. 최대욱, 이영재, 교통사고 추락스, 오은하도 죽고 그럼 교수님도. 그리고 풀려난 이성우를 찾아간 강 교수.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 혜원이 어딨어? 그 짓을 또 해 그래? 네 누나가 죽은 거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아저씨 왜 그랬어요? 내 누나가! 정말 창녀라고 생각해? 과학적인 분석을 그는 지우고 싶던 과거, 그때의 진실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죠. 혜원아 정신 차려. 그 많은 골수 이식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사체의 질 내부가 깨끗하잖아. 바닷물에 불어서 단정할 수 없어. 어쨌든 강간 흔적은 없는 거 아니야. 있는 대로만 증언을 하는 거야. 전 아저씨를 믿었거든요. 아저씨가 진실을 말해줬어야죠. 과연 그들의 운명은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딸 풀어줘 제발 좀. 근데 이를 어쩌죠? 늦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해안가 쪽에서 남자들이랑 수진이는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강민호 박사를 증인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질은 깨끗했습니다. 이수진 양의 성기 상태는 정상적인 성적 반응을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야겠군요. 무죄를 선고한다. 영화 용서는 없다는 2010년 개봉한 범죄 스릴러 영화로 파격적인 반전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영화인데요. 꽤나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다소 등장해 눈을 질끔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세븐데이즈 이후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싶었던 엄청난 반전과 빈틈없는 빠른 전개로 손에 땀을 쥐며 봤더랬죠. 과거 누나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그 복수를 다짐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이성호. 어떻게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마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돈과 권력이라는 어마무시한 칼날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만 한 소년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가슴 아프기도 했는데요. 고위층 자제들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 누나. 하지만 돈에 의해 매수된 주변 증언인들의 위증으로 인해 2번 죽게 된 그녀를 보며 성호는 돈과 권력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이 되겠노라 다짐하죠. 금강하우뚝 인근에 있는 집에 혜원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성호의 말에 허겁지겁 그의 옛집으로 향한 강 교수. 이성호 일부러 잡힌 거였어요.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지만 그곳엔 이미 죽어버린 혜원의 시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아빠랑 끝까지 가자. 그것도 몸통이 전부 사라진 채로. 혜원아, 움푹 파인 배꼽, 적당히 나 있는 채. 강 교수가 이성호를 풀어내기 위해 온몸을 훼손하며 주작을 했던 바로 그 오은하의 신체가 사실 딸 혜원의 신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부검 조작으로 위증하며 자신의 누나를 2번 죽였던 강 교수에게 누나가 당했던 그 끔찍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준 이성호. 용서는 없다 라는 제목처럼 그는 애초부터 그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영화는 어쩌면 되돌릴 수도 없고 씻어낼 수조차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란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영화에는 제가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생략할 수밖에 없던 디테일한 재미와 요소들이 많은 만큼 꼭 한번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 고통스러우시죠? 어떡해요? 따님 몸에 몹쓸 짓을 했으니 입 닥쳐. 아빠 보고 싶다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얼마나 울던지 죽이는데 힘들었습니다. 이성호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남자, 내가 날 용서할 수가 없어.